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예, 2300 위쪽으로 좀 올라와서 안정감을 갖고 앞으로 나가는가 싶었는데 또 시장이 좀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틀째 좀 밀려난 상황이고요. 신흥국 불안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른바 또 위기설이 등장했습니다. 9월 위기설인데 지난번에 신흥국 관련해서는 6월 위기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6월 위기설은 잘 지나갔는데 또다시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뭐 주변의 국가들의 팩트 자체가 뭐 통화가 불안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뭐 위기설이라고 하는 게 위기설이 나와서 위기로 번진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뭐 갑작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위기설 나올 때는 오히려 사실은 조금 더 뒤쪽에서는 안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 얘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에 대한 부담감들도 여전히 언제 이제 하나 저제 하나 불안감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미국도 기술주가 보면 나스닥이 어제 0.9%가 빠졌습니다. 이틀째 거의 1% 하락이죠.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감이 역시 좀 있고 마이크론이 9.8%라 밀리면서 뭐 다른 뭐 아마존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주식은 국내 주식하고 올라도 함께 오르거나 내리기 어려운데 반도체주는 뭐 즉각적으로 좀 연동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요일입니다. 좀 부담스럽게 금요일을 출발하게 되는데요. 예, 중심 잡고 또 전략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장용혁 팀장 만나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가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 건데, 네, 그리고 또 오를 때 떨어질 때 다 이유를 찾는 건데, 지난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어쨌든 늘 신경 쓰입니다. 예. 네. 이틀간 주가가 이제 뒷걸음질 쳤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최근 일봉 추이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네.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지난주는요, 그냥 편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반등이 안 나오네요 라고 얘기하지만 콤보를 찍고 올라가던 시장. 네. 뭐 8콤보, 9콤보 뭐 이렇게 연속성을 띄고 올라가던 시장. 이번 주는 주 초반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랬죠. 쉬어갈 수 있다. 근데 크게 안 쉴 거니까 뭐 우려 없다. 근데 그제죠. 예, 그제 시장 20몇 피 한번 음봉 크게 맞으면서 아이고 이거 어쩌지.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사실 연속성 크게 보였으면은 심리감 많이 다쳤을 텐데 뭐 어제 뭐 한 4피밖에 안 빠졌으니까 뭐 다행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간밤에 이제 마이크론이 10% 빠지니까 그러게요. 그럼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마이크론 10% 빠지면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격이 일단 눌릴 거고 그거 눌리면은 지수 하락을 상당 부분 또 끌고 내려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부담을 어쩔 수 없이 좀 안고 시작하는 하루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선호도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과 채권 사이에 뭐가 위험 자산이야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주식이죠. 그렇죠. 이 주식 중에서도 선진국 주식이 있고 신흥국 주식이 있으면 뭐가 더 안전자산이야? 뭐가 더 위험자산이야? 그러니까 더 리스키한 위험자산이 뭐야? 그럼 이머징 주식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보면 뭐 방어주가 있고 뭐 기술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뭐가 더 리스키하냐? 위험 선호도가 높냐? 그럼 당연히 또 기술주 얘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위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니까 신흥국 주식, 뭐 기술주, 뭐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좀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출발 자체가 좀 많이 불편한데요. 지난 이틀 사이에 보여줬었던 그림 한번 보면서 자료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전거래일이고요. 나머지가 어제 거래일이죠. 앞은 주가고요. 이 뒤는 환율입니다. 먼저 주가 보시면은 이때 2시 반에 뭐가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이 전까지는 뭐 올라온 게 이만큼인데 뭐 조금 쉴 수도 있지. 뭐 우리 무조건 그 생각이었거든요.
이게 5분 봉이니까 봉 하나에 5분짜리입니다. 그럼 이거 합치면 한 25분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다 내뱉어 버린 거죠. 예. 지수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수요일 오후죠? 네.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전일 시장에서 그래 과했지 뭐 이게 말이 되냐 들어 올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얼마 안 쌓이는 거죠. 근데 얼마 안 쌓이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던 게 어제 장 초반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했기 때문에 약한 시총 최상단을 안고도 지수가 이만큼 버티고 있으면 종목들은 괜찮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또 바람이 또 빠져버리더라는 거죠. 환시 모습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고점이 10원입니다. 이틀간 10원이에요.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1%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원하는 그림이 아니죠. 외국인 수급은 떨어지는 원달러를 필요로 할 텐데 반대로 움직여죠.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환이 뛰었으니까 시장이 죽은 거냐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환이 뛴 거냐 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얘기는 나오겠습니다만 둘 다 상관계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원화가 약세를 가도 얘네들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 뭐 위안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루피아, 뭐 인도 루피, 뭐 브라질 헤알, 많이 보셨던 그림들일 거예요. 여기 모두 다들 위험 선호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입니다. 그럼 공교롭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아니죠. 흑백 논리로 따진다라고 하면 우리 신흥국단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부담을 올려놓고 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자. 앞으로 좋아질 그림은 없냐? 어제 뭐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의 무역 수지가 YOY 값으로 9.5% 늘더라. 그러면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도 이 무역 수지 적자를 못 막아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앞으로 나가는 거는 두 가지 아니겠느냐? 더 칼춤을 그냥 뭐 휘둘러 대든가, 아니면은 커봐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니까라고 얘기가 나오던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95p 턱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그림은 그나마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 바램 같은 거랄까요? 이 그림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응원하는 그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인데요. 뭐 보시는 그림 역력합니다. 예. 4번 오를 것 같다는 거죠. 예. 4번 오를 것 같아요. 내년 3월 또 한 번에 이어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 30%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올해 4번의 금리 인상,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9년도 3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가이드 속도가, 우리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상 가이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번에 무역 수지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중국 성장률 단이 하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던스 하향이 나오겠죠. 그럼 가이던스 하향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바로 밀어내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이런 쪽들 내리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5콤보 금리 인상은 피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달러 강세를 상당 부분 누그러뜨리겠죠. 달러 강세가 누그러뜨려지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얘네 망했다 치고 터져도 할 말 없는 쪽이니까 가까워진 쪽들, 여기하고 가까운 쪽들에서부터 전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 보시면 요즘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들 뭐 시장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고, 남아공 뭐 란드와 뭐 이런 쪽들 뭐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뭐 중국은 아까는 요즘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미국이 못 죽여서 안 달랐고, 뭐 이런 부분들 쪽으로 전이가 옮겨 타는 거, 이건 뭐 얼마든지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마치 순번 같은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이런 쪽이 터지고 그 다음으로 옮겨 타면은 이런 쪽으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건 우리가 마치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진행되면은 이 순서대로 터질 거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터질 거니까 이 순서대로 많이 빠져야 되는 거고, 그럼 제일 멀리 있는 쪽은 그나마 좀
덜 빠지는 거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터진다를 최악 상황을 가정하고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과하게 읽어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연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걸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신흥국 주식이 서 있는데 선진국 주식이 서 있는데 신흥국만 빠지던 구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참 방송에서 불만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와 다른 게 이번엔 아예 괴리 자체가 벌어져 버렸어요. 그럼 자고 일어나서 미증시를 볼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미증시 보는 이유는 미증시 올랐으면 우리도 오를 가능성이 그렇죠. 크고 예. 미증시 빠졌으면 우리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이거는 뭐 의미가 없죠. 방법은 둘 중 하나예요. 이쪽이 좀 과하게 오른 쪽이 좀 내려오든가 과하게 빠진 쪽이 좀 올라오든가 괴리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하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때 구간하고 지금하고 똑같냐? 그거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옆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는 우리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못 열릴지도 몰라라는 얘기를 하던 때입니다. 그때 눈만 뜨면은 유가가 빠져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뭐 25불 하회하는 모습도 나왔었죠. 그렇죠. 예. 예. 눈만 뜨면 원자재가 빠집니다. 그리고 뭐 이 유가뿐만 아니고 뭐 상품 뭐 LME, 비철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빠져요. BDI가 죽어납니다. 이랬던 게 요 구간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이냐? 레벨 자체가 다르죠. 지금 현재 레벨 자체가 달라요. 달라진 레벨에서 이만큼 낙폭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주가는 이미 괴리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위험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시장에서 이런 그림들을 야 잘못됐네, 끌어올려야지 라는 쪽으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지. 뭐 얘기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모두 다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잦아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모두 다 얘기하잖아요. 오늘 발표 날라나? 뭐 내일 날라나? 그러게요. 나는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언제 나지? 라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 버튼 누르는 게 급하게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매수가 유보되고 매도물이 뭐 불리하게 나오니까 매도물은 쌓이고 그러면 매수는 비고 매도가 많아지는 시장 가볍게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파락 뭐 반영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이후에 좀 고전하는 시장 분위기 뭐 아쉽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럼 다 팔고 후퇴합시다라고 얘기할 수준도 아니다라는 의견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자는 늘 그런 결점과 괴로움이 있는 거죠. 예, 밀리는 자리에서 팔거나 덜어낼 것이냐. 근데 예.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러니까요. 말들은 쉽게 해요. 네네. 뭐 한참 지났을 때 그때 샀어야죠. 네. 이게 뭐 전문가들 강의 같은 거 가보면은 다 차트 열어놓고 네, 요때 사고 이때는 이때 샀어야죠. 팔고. 뭐 이때는 팔았어야죠. 이게 지나간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쉽습니다. 뭐 그러니까요. 당장을 반영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럼 지금 털고 나면은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떨고 나도 마음이 편하진 않을 거거든요. 팔고 이어지는 다음 주에 기뻐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이제 좀 소위 요즘 낚였다 이런 네. 식으로 좀 털릴 수 있느냐. 예.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부담스럽다. 팔고 다시 떨어지면 사야지. 이거는 그게, 잘 안 된다는 예. 거예요. 말이 그렇지. 그게 이제 어렵습니다. 기계적으로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요. 뭐 투자하시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인 얘기를 들으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종목 얘기 좀 하게 되면 어제 뭐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지만 자동차 주가, 현대차그룹 주가 좀 느닷없이 강했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잘 됐다는 얘기도 네. 있었는데 다들 자동차 긴가민가 하는 거죠. 예,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두 가지 보고 시작할게요. 현대차 차트 좀 길게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현대차 차트를 길게 놓고 보시면 이게 굉장히 쉬운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14 밑은 사는 거고요. 16 정도 올라가면 파는 거고요. 그러니까 닫혀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오래 매매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오르거니 빠지거니 14, 16. 네. 그러니까 이대로만 움직이면은 그냥 10% 레벨을 계속 치고받고 하는 거죠. 지금 저 차트가
조금 기네요. 예. 예, 조금만 좀 네. 주봉 정도 보면. 네. 지금 이게 훨씬 낫겠네요. 14만은 가끔 내려갈 때가 있죠. 그 정도 대에서 받고 16만 대에서는 떨어내면은 여러 번 트레이딩을 하던 주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점이 12만을 깨는 그림까지 나와보는 거죠.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자동차 가지고 중매 산에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과하게 빠졌나? 근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수급 하나 보여주시죠. 현대차 최근 일별 수급을 한번 보여주시면 얘네는 언제 이렇게 샀어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쌓여 있어요. 얘네 언제 샀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드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일별 수급은 매수 쌓인 지가 꽤 됐어요. 못 죽여서 안 달란 건 기관들이었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3거래일 삽니다. 그리고 연기금 2거래일 샀고 산 양을 보면은 일단 작지 않아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다가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으니까 언더퍼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언더퍼폼 된 자리에서 지금 들어올리기 시작한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캐치해야 되는 건 딱 하나죠. 왜 들어올리기 시작했느냐. 그 부분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료 보시면은요. 트럼프가 불만 있는 건 이거예요. 내가 자동차 수입해서 들고 들어올 때 우리는 관세 2.5밖에 안 매겨. 니네 유로는 왜 10%를 매겨? 우리가 여기서 더블으로 관세를 올려도 5%야. 5%로 가도 니네 관세에 비하면 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유로존이 최근에 그럼 우리 이 양쪽 모두 이 상호 관세 폐지하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얘기하는 거죠. 싫어. 왜냐하면 우리가 니네 시장에 갖다 파는 건 얼마 안 되고 니네가 우리 쪽에다 갖다 파는 거는 많은데 이거 양쪽으로 똑같이 내리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관세율과 유럽의 관세율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잡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어디까지 잡을지를 소설들을 쓴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금액적으로 보면 캐나다, 일본, 멕시코, 독일, 한국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이 5개국에 대해서 사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몇 대가 날라올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로존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췄을 수밖에 없고요. 뭐 과거에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뭐 이 맨하탄 시내에 뭐 벤츠하고 BMW 돌아다니고 꼴배기 싫다라는 얘기를 입 밖으로 꺼냈던 인물이니까요. 그럼 뭐 렉서스, 뭐 도요타, 뭐 이런 쪽들 일본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근데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여드리면 여긴 못 때려요. 왜냐하면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보면 미국 업체들이 뭐 45%, 60% 이렇게 진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니네 들어올 때 25% 관세 물어 라고 하면은 난감하거든요. 여기서 만든 건 바깥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세게 때리기 어렵고 여기다가 세게 때리기 어렵고 대한민국 우리 미국에다 많이 갖다 팔고 있나요? 뭐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뭐 하여간 이쪽에다가 유럽에 가깝게 두드려 맞을 거냐 아니면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가깝게 두드려 맞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해서 소설을 쓴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야 뭐 아군 적군 그런 거 없어 25% 다 때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고 뭐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뭐 유럽이나 일본 쪽에는 뭐 한 15% 매기고 대한민국 이런 쪽에는 뭐 한 10% 정도 매기고 뭐 가장 강하게 본 거는 뭐 미국 유럽 이쪽 한 10% 정도 하고 우리는 유예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재밌는 사실은 최악의 케이스까지 반영하게 되면은 기아차, 현대차 영업이익 손실폭이 49% 반토막 나거나 전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관세로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주고받기까지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14에서 16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12를 언더로 찍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돌아가고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라는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과도하게 빠졌네요. 라는 부분들의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관심이 높은 부분은 이 부분이죠. 지난번에 이제 현대모비스 분할 합병안 냈다가 뭐 호되게 한번 맞았죠.
지금 다시 어프로치를 쳐야 되는데요. 아마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뭐 과거 방송에도 우리가 몇 번 다뤘으니까 예. 이번에는 현대모비스에서 AS 사업부를 아마 분할해서 현대글로비스한테 뚝 띄워주는 게 아니고 아마 상장시킬 겁니다. 상장시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적 분할이 아니고 인적 분할로 갔으니까 우리는 뭐 오너하고 똑같은 비율로 배분을 받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현대차 지분을 들고 있는 모비스 홀딩스만 나중에 이 정의선 부회장 쪽에서 들고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제안이 이렇게 올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오느냐가 재밌는 부분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정의선 부회장의 이 현대차 임기 만료일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네, 내년 내년 3월입니다. 네. 현대모비스 정몽구 회장님 임기 만료일이 내년 3월입니다. 3월 주총 생각하시면 되죠. 기아차 정의선 이 부회장 임기 만료가 내년 3월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주주들한테 오케이 사인을 못 받으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지면 소위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해결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해결 봐야 된다는 얘기는 뭐 일단 연내에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고 12월 달 정도 되면은 사실 외국계는 거의 미팅할 사람이 없죠. 연말 이제 다 비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11월, 12월 이전에 나와야 돼요. 그럼 남아있는 개월수는 9월, 10월밖에 없습니다. 조만간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 추석 연휴 떼고 못 떼고 하면은 별로 안 남는데 소위 웃긴 말로 추석 전이야, 추석 후야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 시점임을 얘기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얘기 나옵니다 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조만간 나옵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어제 글로비스 상승폭이 꽤 잡히던데요. 그래서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가 다시 재점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좀 이 최악의 리스크를 많이 반영했었던 이 주식이었고 그 자리에서 돌려 나오는 와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요. 어제 강세를 보였던 현대차 그룹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장 전략 한마디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마른 수건 쥐어 짠다라 그러죠. 요즘 뭐 악재 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새로운 뉴스는 없어요. 새로운 뉴스는 없는데 계속 똑같은 뉴스를 이렇게 읽었다가 저렇게 읽었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쳐가는 과정이죠. 이 지쳐가는 과정에서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상황은 조금 힘든 상황인데요. 예, 중심 잡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